지금 보시는 석관의 부조 문양을 보시면 대충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아마도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예술품으로 연상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페니키아를 대표하는 도시국가 시돈에서 발굴된 석관으로 헬레니즘 시대보다는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서양학자들에 의해 헬레니즘 문화로 둔갑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형적인 무덤 양식을 리키와 석관이라 부르며 석재를 이용하여 목재 구조물처럼 석관을 만들고 주변에 화려한 그림을 부조로 장식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헬레니즘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 변한 것이며 시기적으로 앞선 페니케 역사까지 고대 그리스 역사의 일부분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리키아는 기원전 16세기부터 역사에 등장하는 바다민족 루카의 본거지로 히타이트와 수백 년 동안 경쟁하면서 지배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도시국가 형태로 오랫동안 존속하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곳으로 알렉산더가 아라비아 정복을 준비하다 바빌론에서 병사하자 그의 시체도 리키아식 석관에 안장됩니다. 만약 알렉산더가 그의 고향인 마케도니아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더라면 리키아식 석관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바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부하들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프톨레마이우스에 의해 석관에 묻힌 것이며 그의 정복전쟁도 부하들 좋은 일만 시켜주었을 뿐 그 자신은 가문의 몰살이라는 역사의 냉혹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비틀기가 만연해 있는 이유는 고대 그리스 문명을 서양 문명의 발상지로 특별한 위치로 부여하고자 하는 서양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역사를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판테온의 신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두 번째 이유는 중동 지역과 연계된 고대사 전체를 헬레니즘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역사관이 반영된 것으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리스 암흑시대와 페니키아 문명 세력의 관계 설정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노아부터 미케네까지 쭉 이어온 고대 그리스 문명은 모두 동방의 기원을 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것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그리스 암흑시대 또한 페니케가 건설한 지중해 해양 문명의 일부분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암흑시대라 불리는 시기에 형성된 지중해 해상 문명 세력의 고고학적 자료와 기록 속에 등장하는 페니키아와 펠라지안이 고대 그리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암흑시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연대기적 시대 구분 중 하나가 암흑시대인데 대체로 그 시기는 후기 청동기 문명 세력인 미케네가 몰락한 후 페니키아 문자를 차용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가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을 의미합니다. 암흑시대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르네상스 시대 페트라루크라는 시인이 선과 악 또는 빛과 어둠이라는 기독교적 사상을 세속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등장한 단어로 처음부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던 명칭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 기간 프로테스탄트들이 로마와 같은 고전 시대를 황금 시대로 정의하고 부패로 멍든 카톨릭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표현하면서 자리를 잡은 것인데 근본적으로 카톨릭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들어 역사가들에 의해 암흑시대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르네상스 시대를 크게 부각시키고 중세 유럽 사회를 비하하는 대비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갑자기 유행가처럼 여기저기 갖다 붙이며 인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고대 중동과 그리스 청동기 문명 세력의 몰락 이후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교체되는 일시적 침체기를 유독 그리스만 부각시켜 암흑시대라는 별 시덥지 않은 단어로 표현한 것인데 현대 역사가들의 비판에 직면하자 그 의미를 기록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축소한 것입니다. 실제 미케네 문명 세력 중 일부가 몰락하면서 몇몇 도시는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그리스 본토를 포함하여 에게 인근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함께 페니키아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가 급성장하였는데도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 표현한 것은 완전히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기원전 1150년경 후기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문명 세력인 히타이트와 미케네,
그리고 고대 이집트가 몰락한 후 페니키아 문자를 사용하는 해양 세력이 지중해를 대표하는 문명 세력으로 부상해 거대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건설하여 권력 공백을 완벽히 대체한 후 향후 수세기 동안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섭니다. 당시 페니키아 세력의 주 근거지로 비정된 레반트 지역은 셈족 계열의 민족뿐만 아니라 인도 유럽어족 계열의 르위아어 세력, 그리고 미탄니와 히타이트 잔존 세력 중 일부가 남하하여 시리아의 인구 구성에 포함되었으며 바다민족으로 알려진 일부 해양 세력도 정착하여 꽤나 복잡한 인적 구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페니키아 문자를 차용한 프로토 그리스 문자의 기록 중 가장 중요한 문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는 연대기적으로 그리스 아묵시다라 표현되는 시기에 살았던 인적 집단을 짐작하게 하는 팔라지안이라는 해양민족과 페니키아가 최초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암흑시대가 끝난 후 기원전 7세기경 아나톨리아 서쪽 해안의 이오니아 방언으로 쓰여져 있던 원본이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필사본을 양산하였으며, 여기에 각색이 더해져 기원전 4세기경 헬라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그리스 문학의 기념비적인 사료입니다. 기원전 7세기경은 폴리스라 불리는 도시국가가 태동하던 시기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계기로 정체성이 형성된 헬라의 전통이 판테온 신화를 통해 완성된 밑바탕이 바로 호메로스의 서사시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대한 복수를 살육을 통한 전쟁으로 해결했던 알렉산더가 끼고 살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호메로스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가 팔라지안인데, 일리아드에서 팔라지안을 아나톨리아 서북부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로 창을 잘 사용하는 트로이의 동맹 세력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아르고스 지방에 살던 미케네인 또는 테살리아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로 미케네의 동맹 세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디세이에서는 크레타를 포함한 에게해 여러 섬에 살았던 해양민족으로 펠라지안을 표현하는데, 아카이아인, 이오니아인, 도리아인 등 고대 그리스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과는 구별된다고 기록한 점이 일리와드와는 차이가 나며, 호메로스는 펠라지언과 페니키아인이 같은 곳에 살았다고 묘사합니다. 호메로스 이후 펠라지아는 수많은 그리스 음유시인과 역사가들의 문헌에 언급되었는데, 대체로 에게해 지역에 살았던 토착 해양민족을 의미하며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그리스 본토 크레타, 에게해에서 살아남은 고대 그리스인의 조상 중 하나로 헬레니즘 이전까지 전통이 살아남아 도리안, 이오니아, 그리고 아이올리안에 흡수되었다고 보는데, 최근 연구자료는 그들이 바다민족 중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주장이 꽤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펠라지안을 판테온 최고 신인 제우스와 연결짓는 기록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점인데, 제우스는 페니키아 공주 유로파를 납치하여 사람과 동물이 생식이 가능하다는 헛소리의 주인공이자 그리스 신화 최고의 남봉꾼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펠라지안과 같은 고대 그리스의 조상들이 바다민족으로 활동할 때 지중해 연안 여기저기를 침입하고 약탈하면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납치해왔다는 전설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남봉꾼 제우스를 통해 신화로 탄생한 배경이며, 헬라인의 성문화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가리지 않고 난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그들이 아주 복잡한 인적 집단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국가 테베의 건국 신화도 페니키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을 정도로 헬라와 판테온 신화의 기원은 잡다한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페니키아 왕에게는 아름다운 딸 유로파가 있는데, 미모에 반한 제우스가 그녀를 납치합니다. 페니키아 왕은 공주를 되찾기 위해 카드모스라는 왕자를 그리스로 보냈는데, 헤르메스를 만나 우물에 사는 커다란 뱀을 처치하고 테베를 건설했다는 구전 전설이 판테온 신화로 각색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이는 바다민족으로 활동하던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모티브가 전해진 것이며, 테베뿐만 아니라 보에오티아 지역에서도 널리 퍼져 있던 구전입니다. 후기 청동기 문명 세력이 몰락할 즈음 바다민족으로 표현되는 해양 세력 중 일부는 고대 그리스인의 조상으로 그들이 페니키아 도시를 약탈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명확하며 곧바로 페니키아 도시들이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전역에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건설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로 충분히 설명되며, 이는 페니키아인 또한 고대 그리스를 설립한 세력 중 하나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헤로도투스는 그의 조서인 역사 곳곳에서 펠라지안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일권의 내용에서는 도리안 스파르타와 이오니아 아테네 사이에서 경쟁했던 해양 민족으로 설명하며 전통적인 헬라보다는 야만적이었다고 분리를 시도하였으며,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와 같았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리스 문자는 카드무스와 함께 그리스에 정착한 페니키아 사람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당시 그리스인들은 문자를 잘 몰라 페니키아인과 같이 사용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가 바뀌면서 글자 모양도 바뀌었다고 기록하며 페니키아인도 헬라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덧붙여 페니키아인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오니아인으로 그들에게 문자를 배웠다고 기록했는데, 실제 고고학 발굴 결과도 페니키아인들의 해상무역 전초기지가 있었던 에비아 섬에서 발견된 원시 그리스 문자는 자음으로만 구성된 페니키아 알파벳과 음운 구성이 똑같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쓴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오니아 출신의 아테네인들이 아티카 지역에 흩어져 살 때 처음부터 아테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펠라지안이며, 아크로폴리스 아래의 땅을 펠라지아라고 불렀지만 아테네인은 굳이 이곳에 정착하였으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헬라와 합쳐졌다고 기록합니다. 문제는 펠라지안이 활동했던 시기에 페니키아인이 지중해 해상무역을 개척하여 에게해와 그리스 본토 푸켓까지 진출하여 식민도시와 교역소를 건설했다는 뚜렷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며, 페니키아라는 단어는 원래 사물을 지칭하던 그리스 명칭이 사람과 문명을 지칭하는 통합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펠라지안이 페니키아와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암흑시대 기간 동안 에게해와 그리스 본토에서 활보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며, 당시 헬라라는 그리스 전통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고대 그리스를 구성하는 인구 집단 중 하나인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의 중개무역을 주도하면서 전면에 등장한 페니키아 도시들은 미케네가 몰락하기 훨씬 전부터 키프로스, 크레테, 그리고 로도스와 교역했으며, 기원전 1150년경에는 직접 진출하여 식민도시들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페니키아 도시들이 지중해에 건설한 식민도시와 교역소의 가장 큰 증거는 페니키아 문자로 남아있는 비문의 기록과 교역의 증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페니키아 주화가 발견된 유적을 근거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페니키아 도시 중 시돈이 고대 그리스에 가장 먼저 진출하였으며, 그들은 키프로스와 루키아, 크레테, 로도스 섬을 전초기지로 삼고 에게의 전역과 이오니아에 그리고 흑해까지 진출하여 해상무역을 주도하다가 기원전 800년경부터 키레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지중해 해상무역을 담당하던 전초기지에는 페니키아인이 직접 진출해 교역을 주도했으며, 교역을 위해서는 페니키아 문자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에게이와 그리스 본토에 살던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습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페니키아인이 구축한 해상무역 네트워크에 편승하여 경제력을 회복하였으며, 페니키아 문자를 가장 빨리 습득한 에비아 섬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아티카 지방, 그리고 밀레투스와 에페소스와 같은 아나톨리아 서부 해안의 이오니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우위를 얻어 폴리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오니아 사람들에 의해 차용된 페니키아 문자는 이오니아 지방에서 태어난 호메로스에 의해 원시 그리스 문자로 완성된 것이며, 같은 이오니아 사람인 헤로도투스를 거쳐 아테네를 대표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황금 라인업의 헬레 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